허풍을 떠는데 왜 1억 6천을 주느냐. 그러면 김만배 씨는 이제 와서 대선판은 다 흔들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나 센 척하려고 한 말인데 나 그거 허풍인데 1억 6천은요? 라고 묻자 책값인데요? 책의 가치가 1억 6천에 해당한다라고 김만배 신앙님 모두 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주고 거금을 주고 산 그 좋은 책. 그러면 애지중지 금고에라도 넣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시각일 텐데요. 정작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에 구입한 신앙님 책 3권이 사무실에 널브러져서 방치돼 있었다. 요게 확인된 거예요. 검찰은 이게 1억 6천짜리 책값이 아니다. 결국은 의도를 갖고 대선판을 흔들었던 그 허위 보도의 대가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뭐 수사 많이 해보셨던, 압수수색 많이 나갔던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이 현장을 딱 갔는데 책이 이렇게 3권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보니까 지은이 신앙님 딱 책 3권. 그게 1억 6,500만 원으로 줬다는 책이면 유리 케이스에 다 장갑 끼고 흰색 장갑 끼고 또 보관하고 습도 온도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사무실에 널브러져 있으면은 그게 1억 6,500짜리 책입니까? 아니 이 책 3권이 뭐 조선 백자예요? 고려 청자입니까? 고려 청자보다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1억 6,500만 원을 준 시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21년 9월에 9월 10월에 인터뷰한 다음에 직후에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후에 줬는데 이 책에 대한 또 계약서가 있어요. 예. 근데 계약서는 6개월 전에 썼어요. 6개월 전에 쓴 거 자체는 이 책을 사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미리 소급해서 이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허풍을 떨었다, 뭐 조미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것은 신앙님이를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년에서 20년 만나러 온 신앙님이 왜 녹음을 해요? 지금 굉장히 반가운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야겠다고 왔는데 왜 같이 70시간을 넘게 한 70분 이상을 얘기하면서 왜 녹음을 하느냐? 그럼 김만배 씨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의도적이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많은 부분에서 이 김만배 해명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5년,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책을 1억 6,500만 원 주고 사줘요? 예, 물론 이게 보기에 따라서 검찰이 볼 때는 야 1억 6,500만 원 주고 샀다면서 책을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라고 하지만 뭐 김만배 씨 입장에서 나중에 아니 그 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뭐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야죠. 아니 1억 15년, 6천이면. 20년 만에 만났으면 뭐 서로 교제를 계속 하다가 이 책의 가치를 알고 그래 형 나 이거 1억 6,5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이 책을 나한테 줘. 이렇게 이 얘기 했다고 하면 이것도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그렇죠. 15년, 20년을 만나가지고 책 줘. 그럼 내가 1억 6,500 줄게.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뭐 재벌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 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허풍이다, 뭐 조미를 쳤다. 이것은 거짓말이 분명하고 네. 지금 둘이요. 사실 언론기관에서 평생 보낸 사람 아닙니까? 언론인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중에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행위의 어떤 과정을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예. 녹음을 하고 이걸 어떻게 쓰고 또 녹음 파일을 보면 형 이런 거 나가면 나 죽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녹음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 테니까 니들은 모른 척해 라는 거.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고하고 있는 내용. 검찰이 대장동 일당 간의 대화를 재구성한 건데 야, 형 이거 신앙님 형 작품이야라고 부르니까 야, 뭐 그런 건 뭐냐 임마.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등등등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도 다 의도했다는 거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욱 이 대장동 일당들과 2021년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없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상황들이 거의 일관성이 있게 진행이 됩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금 뭐 이게 사적 인터뷰다 아니면 그러니까 사적 대화를 녹음한 거다 인터뷰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적 대화를 녹음한 거면 그 대통령 선거 수일 전에 이 내용들을 대단한 특집 인터뷰 보도처럼 터뜨린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고요. 한 가지 오랜만에 만났던 날 나눴던 대화들을 사적 녹취했다는데 그날이 언젠고 하니 2021년 9월 15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2021년 9월 14일이 대장동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의혹들을 막 생산해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 대장동은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맞춰서 김만배 씨가 저런 인터뷰를 하고 또 본인은 흘렸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문제점들을 다 온팡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일들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행위가 아닌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김만배 씨는 언론인 아닙니까? 그동안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문제 속에서 김만배 씨가 했던 역할들을 보면 대언론 관계들을 통한 조정 능력들을 보여준 바 있거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간부와 수억 원의 돈 거래. 이 문제 때문에 한겨레 신문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림 씨한테 또 1억 얼마의 돈을 줍니다.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게 한두 번 했던 작품이 아니잖아요. 어허. 대한민국의 대법관에 지낸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이 사람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문제도 50억클럽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는데 김만배 씨가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이게 상식과 어긋나는 수많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해 왔거든요. 예. 이 커다란 문제점들에 대한 이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김만배 씨의 거짓된 조작,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작품이다. 의도한 작품이고 김만배가 연출했던 여러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이다. 자기들끼리의 용어를 빌려 쓰자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작품인데 김만배 혼자 작품을 설계한다고 그 작품이 팔리지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나 만들면 감독이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면은 이걸 잘 마케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극장에 상영을 해야 관객들한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과연 김만배가 연출한 작품을 누가 엄청난 비싼 값에 예. 판권을 사고 그거를 극장에 상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지금 여기에 대한 연관관계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촉발됐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이 미쳤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피해갈 길이 없는데요. 나중에 그 문제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거니까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신앙님 씨는 이게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비록 책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반박을 조금 전에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공을 한다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뭐 모든 책은 그렇게 따지면 무궁무진하게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제 박사 논문도 무궁무진하게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시겠어요? 형? 안 사죠. 아, 네, 알겠습니다.